울타리. 텃밭의 풀을 메고 있는데 홀쭉이 할아버지가 오셨다. 이른 아침부터 밭 가장자리에 나무 막대를 꽂아 울타리를 치고 계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러 오신 거였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할아버지 밭가로 차를 몰고 들어와야 하니 길가 쪽 작물이 다칠까봐 신경이 쓰였는데 이미 차바퀴에 치여 쓰러지거나 꺾인 것도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참이긴 했다. 그런 낌새를 눈치채신 듯 차들 때문에 울타리를 친 건 아니고 토끼들 때문이니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도 어쨌든 차들이 좀 주의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이셨다. 두어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보니 빙 둘러친 나무 지지대에 초록색 그물망이 둘러쳐져 있다. 느릿느릿한 걸음걸이, 어눌한 말씨, 첫삽에서 끝삽까지 한결같은 몸짓의 할아버지가 만든 예술품이다. 밤매는 동안 내 생이 달아 없어지기라도 하듯 허둥대는 탓에 밭도 나 자신도 어정쩡한 모습인 것이 부끄럽다. 고추밭. 새벽 5시쯤 소 여물 써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나가보니 아주머니 아들 진수씨가 여물을 썰고 있었다. 어머, 큰일 났네. 어제 고추밭에 가서 고추 지지대를 세웠어야 했는데 어떡해. 하니 승희씨는 웃자고 하며 혀를 쏙 내밀었다. 아주머니가 수술하러 가면서 고추밭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우리가 대신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아주머니는 아직 보름쯤 더 통원 치료를 해야 해서 진수씨만 농사 둘러보러 온 것이라 했다. 진수씨에게 고추 지지대를 어제 세우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걱정 많이 하시지요? 했더니 그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아이고, 소 돌봐주는 것만도 고맙지요. 소가 문제지 뭐 딴 거야. 어머니도 마음 비웠어요. 농사 다 있는데요. 하면서.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3대 거짓말에서 하나를 더 보탠다면 시골 어르신들이 농사 내삥진다는 말이다. 모두 다 입으로는 버린다, 못한다 하면서 내가 보기엔 아주 목숨을 걸고 하신다. 하여간 진수씨가 한다니 미안하긴 한데 마음이 놓였다. 사실 900주나 되는 고추밭에 지지대를 세울 생각을 하니 겁도 났던 것이다. 솔잎효소. 오후 4시 효소 만들 솔잎을 따려고 집 뒷산에 올랐다. 오전 내내 쌀자루를 손바느질하여 만든 걸망에 약초 관련 책을 담아 메고 들머리를 지나니 하얀 꽃을 점점이 매단 덩굴식물이 눈에 띄었다. 책을 뒤져보니 사진과 함께 의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뿌리가 요통에 좋은 약재라고 한다. 소나무들이 즐비한 곳에서 솔잎을 땄다. 이미 쑥물이 들어 새까만 손톱에다가 이번에는 솔잎진이 묻으니 손가락마저 새까매졌다. 손가락을 코에 대고 맡아보니 솔향기가 향긋했다. 솔바람 부는 소리, 지척에서 듣는 새소리가 너무 황홀해서 산을 내려오기 싫었지만 소 여물 줄 때가 지난 것 같아 쟁걸음으로 내려왔다. 걸망을 내려놓자마자 우사로 달려갔다. 언제나 6시 무렵에 여물을 먹던 소들이 배가 고픈 듯 모두 고개를 한 방향으로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허겁지겁 여물을 주고 마루의 시계를 보니 7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는 중이었다. 물을 끓여서 설탕을 녹인 후 식혀서 솔잎을 담은 단지에 붓고 달력에 표시를 했다. 솔잎 효소 담근 날. 노난매, 논안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윤씨 아주머니가 왔다. 아이고, 밥을 하도 많이 먹어서 소화시키려고 마실 왔어요. 이건 근육끓이나 하라고 하시며 손에 든 봉지를 슬쩍 마루에 놓으셨다. 열어보니 마른 오징어가 된 마리 남짓 들어있다. 솔잎 효소에 얼음을 띄워드리며 저희 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들 때문에 아유 아주머니네 콩이 좀 다쳤던데 죄송해요 했더니 에이 뭐 그깟 걸 뭐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은 거요 하셨다. 그리고 농사 규모와 현재 진행 정도를 묻고는 여러 가지 훈수를 두셨다. 당연히 포함되는 말씀 중 하나. 참네. 아 비싼 밥 먹고 피를 왜 메고 다녀? 논매기 아무리 해도 그 피 못 잡아. 노난매, 응? 그거 한 병 풀면 피가 싸그리 다 죽는데 왜 그 고생을 해요? 참 이상한 짓들도 해요. 이 말씀은 벌써 여러 어른들한테서 들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을 안의 반듯한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산 밑의 다랑이 논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말씀 끝에 반드시 따라붙는 한마디. 노난매, 그거 많은 뺏기 안 해요. 장날. 장날이라 아침 8시 반에 아주머니 네 분을 태우고 시장에 갔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시장을 다 본 사람은 먼저 차에 와 있기로 했다. 시간이 8시 반밖에 안 되었는데 농협에 돈 찾아서 장을 보신다기에 어머? 농협은 9시 되어야 문 여는데요? 했더니 웃으시며 아이고 장날에는 8시 되마 열어요 하셨다. 와우, 장날에는 문을 일찍 여는 은행이라? 역시 시골답게 정겹다. 모자란 모종과 솔잎효소 만들 설탕을 사서 돌아오니 발발이네 아주머니는 벌써 와 계셨다. 새댁이 이거 아무 말 말고 받아요.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하며 봉지를 건네시는데 참회였다. 언젠가 시장 가는 길에 들깨와 참깨를 기름 짜는 집에 갖다주는 심부름을 했는데 나중에 들기름과 참기름을 소주병에 각각 한 병씩 준 적도 있었다. 그때도 아무 말 말아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하시더니 한 분이 안 오셔서 기다리다가 모두 그만 가자고 성화를 해서 출발하는데 길 건너편에 순순히 아주머니가 다리를 끌며 걸어오고 계셨다. 차에 태웠더니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오는 길이라고 하셨다. 그러고 보니 오늘 시장에서 본 어른들 중에는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질질 끌면서 걷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농사철에는 아파도 모두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산딸기. 오후 3시쯤 산딸기를 따러 치실에 갔다. 요 며칠 딸기나 오디를 나만 발견한 기물이라도 되는 듯이 호들갑을 떤 것이 우스웠다. 치실은 온통 산딸기 오디 천지였으니까. 꽃무더기처럼 매달린 열매들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고나 할까. 한참 딸기를 따고 있는데 샘물 할머니가 오셨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옮기고 한 번 시구를 반복하면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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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댁이 뭐해요? 딸기 땁니다. 아이고 그깟 걸 뭐하러 따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예, 많이 따요. 할머니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샘물 할머니는 요즘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하러 읍내의원에 가신다. 아침 6시 반, 첫 차로 나가 병원에 도착하면 7시 즈음. 병원 문은 8시에 열고 의사는 8시 40분에 진료를 준비한다고 한다. 일찍 접수해야 빨리 치료를 받고 와서 밭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은 걷는 일 자체가 무리인 것 같은데도 매일 밭에 가신다. 딸기가 지천이라도 따는 사람이 없고 보니 다시 씨앗이 떨어지기를 반복해서 해마다 더욱 무성해지는 것이겠지. 덩치 좋은 우리 반 남학생들이 성큼성큼 걸어와 샘물 할머니 밭에 걸음이라도 젖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쉬는 시간마다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를 마셔대며 물렁살만 찌던 우리 반 여학생들이 쪼르르 달려와 딸기를 따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는 기운이 없는데 기어서라도 밭에 나오고 아이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억누르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딸기를 잔뜩 따서 돌아오는 길, 정자나무 아래 쉬고 있는 할머니들께 딸기를 한 그릇 퍼드렸다. 맛있게 드시며 아이고 따먹고 싶어도 힘들어요 하신다. 딸기가 싫어서 안 따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기운이 없는 것이다. 시도 때도 모르고 메주콩을 심었다. 올해는 장을 제대로 담아봐야지 하고 콩을 심으면서 벌써 장담을 생각을 한다. 땅을 북돋우고 구멍마다 콩을 두세 알씩 떨어뜨리고 물조리개로 물을 조금씩 부은 다음 흙을 덮었다. 나는 가을에 수확할 일이 무서워서 많이 심지 못한다. 솔직히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농사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정말 농부님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테니. 한 가지 예로 내가 대견에 맞지 않는 메밀밭을 보면 모두 한마디씩 한다. 새댁이 다 뽑아 뺀지고 콩 심어요. 지그 한 줌도 안 나오겠어 하고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는 나는 종자 만드는데요 한다. 에이 근데 종자도 안 나오겠다. 안 나와. 그래도 여기까지는 당당했는데 그 참 신기하네. 요새 심어도 꽃이 피네. 근데 난중에 알곡은 없을 거요. 메밀은 콩 수확하고 난 후에 심는 거인데 우리는 평생 그랬거든. 그러니까 시도 때도 모르고 씨앗을 뿌렸단 뜻이라 얼굴이 붉어질 밖에. 메밀꽃 필 무렵도 아닌데 메밀꽃이 피어있는 나의 텃밭. 오줌 싸는 돌. 책을 들고 뒷산으로 갔다. 산 들머리의 평평한 곳에 퍼지르고 앉아 책을 펴니 햇살에 반사된 나뭇잎 그림자가 책에 무늬를 만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주변의 나무며 풀들이 나를 갸웃이 쳐다보는 듯도 하였다. 아무래도 식물도 이야기를 한다는 책 내용에 깊이 빠져버린 모양이다. 솔바람이 쏘아하고 몰려오면서 빗방울이 섞여들기에 산을 내려왔다. 비는 그렇게 잠깐 지나가고 더 이상 오지 않을 듯해서 밭일을 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한낮인데도 밭일하기는 좋았다. 배추를 모두 뽑아낸 자리에 너무 빽빽하게 자라는 상추를 솎아내 옮겨 심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할머니가 오셨다. 옥수수 골에 팥을 심으러 가는 중이라 한다. 새댁이 그거 더 뽑아. 아끼지 말고 팍팍 뽑아. 아주 넓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 그러시더니 아주 자리를 잡고 앉으신다. 나는 이식한 상추가 쓰러질까봐 흙을 꼭꼭 눌러주었는데 그러면 상추가 숨을 못 쉰다고 한다. 호미로 판 곳에 상추 뿌리를 슬며시 기대놓고 물을 듬뿍 준 다음 그 물이 잦아들면 흙을 슬쩍 덮으라며 시범을 보이는데 손놀림이 정말 예술이었다. 몸살이 나지? 마구 건드렸으니 하고 사람 에겐 듯 얘기하시는 걸 보니 책을 읽고 호들갑을 떨 것도 없이 어른들은 식물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다. 근데요, 우리 땅은 이렇게 부드러운데도 채소 크는 것 보면 치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어제 딸기 딸 때 샘물 할머니의 치실밭은 온통 자갈투성이라 도저히 호미를 대고 팔 데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들어 우리 집이 더 가까우니 여기까지 오지 말고 우리 집 남는 땅에 심으시라고 얘기했더니 기름진 내 땅 두고 그길 왜 가요? 하셔서 내가 할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아닌지 걱정했었다. 솔직히는 그렇게 병든 몸으로 가꾸는 밭이 이런 얄궂은 돌밭이라니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서울 할머니의 말씀은 뜻밖이었다. 치실? 거기에 뭘 심어도 잘 되지. 거긴 돌밭이라 뭘 심어도 잘 돼. 설마 순 돌뿐인데 심기도 어렵고 뿌리 내리기도 힘들 텐데요? 아, 원래 돌밭에는 뭐든 잘 돼. 이? 이해가 안 되네? 하고 버벅거렸더니 할머니는 호미를 놓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싱긋 웃으셨다. 돌이 말이지 오줌을 싼대. 그러니 걸음이 좋겠지? 정말 충격이었다. 돌이 오줌을 싸다니 너무 멋지다. 밤에 승희 씨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마 돌이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필요할 때 수분을 조금씩 내주는 거겠지.